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시겠죠. 아무래도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내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그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충격을 안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분노감이 엄청 일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혼입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그냥 자동 반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혼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함부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라고 말씀 표현하는 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폭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하시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 분노가 진짜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배우자한테 이혼 소송을 걸고 했을 때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 위자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 감액 안 되게 폭력적인 행동하지 마라, 어떤 극단적인 다른 기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대부분 다 이혼 결심을 한 후 이제 난 너하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이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까지 위자료야 몇 푼 덜 받으면 어때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 그리고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분명히 유책 배우자는 저 사람인데 나의 행동으로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 가정 파탄으로 이혼이 돼버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제 어느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자기 아내가 외도를 했고 그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분노가 차오르니까 아내를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심지어 발로 차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 행동을 떠나서 그 분노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만약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저도 장담 못해요.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다만 그 극한 상황에서 얼만큼 내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것 뿐인데 종종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세요. 첫 번째 자기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이 괴로움 이걸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폭행을 해서 접근 금지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아내한테 나는 더는 무서워서 너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 강요를 받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폭력만 없었으면 아내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약간은 좀 뭔가 좀 약간의 좀 갑의 위치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내를 설득을 하던 이혼을 하던. 그런데 이 남편이 폭력을 써버리니까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느 아내 같은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남편을 내쫓아 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네 폭력 때문에 난 무서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하고 이 아내가 이혼을 할 목적으로 남편을 계속 폭력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압박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남편은 만약에 적금지가 되어 있을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적금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애는 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폭력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분노의 마음이 좀 사그라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아이들 생각도 나고 처음에는 당장 내가 이혼할 것처럼
했지만 어느 정도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생각도 나고 그리고 내 가정을 깨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아내에 대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애정도 아직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정말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폭력을 쓴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해요. 막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쓰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내 아내가 뻔뻔하게 미안하단 말 안 하고 뭐 대들더라. 아니면은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상간남을 좀 보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참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게 참는 게 이거는 그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상대방이 외도라는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디까지나 갑이 될 수는 없어요. 갑이 되려면 내가 냉정한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일을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갑과 을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외도는 아내가 했어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폭력 이런 거 일치하지 말고 진짜 냉정하게 차분하게 일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초반에 대부분이 다 이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틀, 3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제 그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려고 다시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심하게 폭행을 했고 일이 그냥 커질 대로 커져서 결국 내 배우자의 외도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내 상대 배우자는 나를 용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 남편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도 뭐 남편은 뭐 뺨을 때리고 뭐 폭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때는 대부분 남편들이 이제 맞아주는 거겠죠. 뭐 힘으로 하면은 뭐 남자가 뭐 못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내분들은요, 이 폭력은 거의 없는데 이걸 그냥 온 동네 다 소문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는 이렇게라도 망신 당해야 된다 하면서 뭐 친정 가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 시댁에 다 얘기하고 그리고 뭐 친척들 주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남편은 그냥 온통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이제 너 같은 새끼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다. 이제 심지어는 뭐 회사에까지도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감정이 누그러지니까 이제 분노의 감정이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업주부라면 또 앞으로 살아갈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애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 남편한테는 애정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또 살면서 뭐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요구했을 때 내가 거부를 많이 해서 남편이 그런 것 같다 라는 거기에 대한 또 이런 죄책감. 그런데 일단 이런 죄책감이 들 때는 이제 서서히 외도 사실을 처음에 알았을 때 이혼 결심해서 이제 서서히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의 입장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람핀 건 잘못했다. 하지만 네가 여기저기 다 소송 내고 나를 완전 개쓰레기로 만들고 나 그래서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갑자기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내 친정, 뭐 가재는 뭐 개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내 형제들이 내 남편한테 뭐 욕을 한다든지 와가지고 또 막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한다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뺨을 한 대 때린다든지 또 이런 상황이 또 생겨버리면 이제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는요, 대부분 다 이혼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할 것처럼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들, 자기가 진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심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안까지 왔는데 유책 배우자인들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라 이혼 청구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때 가면 이 상황에 따라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로 나가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배우자의 외도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돼버리고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충격받고 괴롭고 힘들고 분노의 감정이 엄청 씻어서 오른다 하더라도 꾹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결심도 할 필요 없고요. 정말 내가 일주일, 2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이 정도까지 쭉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이혼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더 억울한 일 생겨버립니다. 왜냐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내 배우자의 어떤 외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내 행동 때문에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오히려 빌고 앉아 있으면, 근데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 정신적인 충격, 괴롭지만 당장 이혼을 안 하려고 오히려 외도를 한 배우자한테 사장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더 원통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되도록이면 이성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살면서 최고점에 달한 인내력을 내가 발산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꼭 참으시면서 차분하게 해결하십시오. 어떤 폭력이라든지 폭언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쌤쌤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